안녕하세요. 아침일광장 손지민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2024년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을 멈춰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건데요. 정부 정책과 함께 지역은 어떻게 힘을 키워야 할지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보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데요. 김천 부근 197.8km 지점 1, 2, 3차로 막고 현장 조사 중으로 차량들 잠시 갓길로 빠졌다가 3차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김천 부근 지나신다면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신남 내거리 방향 중부소방서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굴착기 동원한 공사하고 있습니다. 매천로 매천대교에서 매천대교 삼거리 방향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신천대로 두산교 쪽은 침산교부터 대봉교까지 정체되고 더 지나 중동교까지도 더디게 이동합니다. 반대 남대구 나들목 방향 팔달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성서 나들목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는 13km 속도로 더디게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북 내륙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고 칠곡군에는 대설주의보 발효 중으로 오늘 오전까지 2에서 7cm의 눈 내리겠습니다. 기온 내려가면서 눈이 얼어서 빙판길 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운전할 때는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4에서 8도 예상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사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격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 오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떠나려던 이 대표에게 60대 남성 김모 씨가 사인을 받으려는 척 다가가선 흉기로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주민들 말로는 흉기에 날이 바짝 서 있었고 순간 번쩍하고 빛이 날 정도였다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달 13일에도 이 대표가 부산에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계획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요. 응급처치 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부산 피습 사건으로 어제 대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의 경호도 강화가 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요. 네. 대구경찰청은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신변보호 70명, 형사팀 10명, 기동대 2개 중대 등입니다. 다행히 이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 측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한다며 경찰 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경찰이 정당 대표나 정치인을 경호하나요? 네, 경찰에 따르면 정당 대표나 위원장의 경우 본래 경호 대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방지를 위해 안전활동은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41명의 부산경찰이 경호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닐 땐 근접 경호를 하지 않는 탓인데요. 경찰은 어제 사건이 발생한 뒤 시도별로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 보호팀을 가동해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2016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건설사 서한이 맡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7년 만인데요. 공개경쟁 시공 입찰가는 650억 원으로 입찰 금액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서는 2016년 1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700개 점포가 타버렸습니다. 화재 이후 4지구 상인 240여 명은 인근 건물 일부를 대체 상가로 썼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현재는 30여 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새롭게 지어질 4지구의 부지 면적은 4,700여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나서는 시공업체가 없었던 탓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서문시장 한복판에서 공사를 해야 해서 민원 발생, 비용 상승 등 부담이 컸던 측면도 있습니다. 서한 측은 그동안 서문시장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면서 네. 대구를 대표하는 서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역기업의 역할이라는 판단에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인들이 무척이나 기다려온 소식인데요. 야시장도 새롭게 재정비를 한다고요. 네,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이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휴장해 혹한기 기간 재개장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두 야시장에는 127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3월 재개장하게 되면 서문 야시장은 기존의 일반 매대와 함께 플리마켓 영업을 시작하고요. 푸드트럭 수를 늘려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또 칠성 야시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야맥 페스티벌을 만드는 등 이벤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두 야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꿈과 열정을 펼칠 야시장 샐러드를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또 폭발음도 들려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불이 난 공장은 섬유 제품 제조사로 현장에는 납품을 앞둔 섬유 제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잔불을 정리하는 데도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정기적인 결함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장 직원은 평소와 같이 오전 5시 30분쯤 출근해서 기계 차단기를 올렸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롤링 기계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독서 모임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업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서 만든 직장인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읽을 법한 책이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아예 16년간 해오던 업을 제 직업을 때려치고 이 사업을 23년 5월부터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커뮤니티는 3개월 동안 멤버로 활동하는 그런 취향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취미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친해지는데요.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할 때는 과연 사람들이 취준 멤버십에 가입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 저를 납득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해주는 직장인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덧 회원수가 5천 명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인문학, 독서 모임, 러닝크루, 전통음악까지 20개 이상의 취향 클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삶이 취향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점점 더 다채로운 모임들로 채워갈 생각입니다. 2024년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커뮤니티를 찾아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해 대구 경북은 어떤 전략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힘든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재주의 경제학으로 사회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이효수 영남대 전 총장 연결해서요. 도움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 총장님 퇴임 후에 주 경제 정책과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측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은 만큼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 어떤 걸 꼽으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대구 경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TK 신공항이죠. 네. 문제는 TK 신공항이 대구 경북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기는 물론 항공 물류를 위한 화물기가 미주 지역 및 유럽 지역 등으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활주로와 공항 시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도를 보면 항공 물류가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TK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이 분리 건설되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항공 물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TK 신공항의 성공 여부는 항공 수요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 자, 2000년대 초에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의 동남권 공항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방향과 전략은 뭐라고 보시나요? 오늘날 인재와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메가시티 리전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이상 도시를 말하고 메가시티 리전은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군을 말합니다. 메가시티에서 인구 1000만 이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재와 자본이 몰려올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진 도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제2관문공항을 건설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영남권 주요 도시를 방사선으로 연결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1,3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리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TK 신공항, 가덕도 공항이 분리 건설되면서 영남권의 인재와 세계적 기업이 들어오는 세계적 메가시티 리전 건설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12월에 구미, 대구, 경산을 연결한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됩니다. 네. 대구권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인구 300만 명 규모의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대도시와 그 주변 중소도시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이는 광역 도시권을 말합니다. 대구, 구미, 경산이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화하면 도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와 경산 이렇게까지 뻗어나가는 메가시티를 건설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현재 지역사회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역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네.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20대 청년층의 지역 간 순이동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살기 좋고 미래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20대 청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인데 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도시 및 지역의 경쟁 우위를 결정합니다. 지역 경쟁력이 없으면 청년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우수한 청년들이 없으면 창업도 기업 투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침체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최대 위기 요인입니다. 네. 네, 이제 그 인재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단순히 몇 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20대 청년 유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 최근에 보면 매년 대구에서 7천여 명, 경북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 청년들의 순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올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이동은 대구 경북으로의 유입 인구를 뺀
유출 인구를 의미합니다. 네. 매년 지역의 20대 청년의 13% 정도가 순수하게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은 대학 진학 단계, 대학 편입학 단계, 취업 단계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특히 지역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 편입학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대학교에서 851명, 영남대학교에서 501명의 편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입학 정원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남은 청년들의 상대적 열등감과 심리적 위축,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주기에 맞춰서 대학을 떠나는 것도 있는데 또 편입이 이렇게 또 많을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청년 유출의 심각성은 뭐 모든 지역이 다 공감을 하는 문제일 텐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 일자리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청년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이 지역에 오질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고 네.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정체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AI를 어릴 때부터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네. AI의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AI 월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AI 월드에 초중등 학생을 위한 디지털 네이티브 빌리지를 만들고 고교 및 대학생 청년을 위한 하이테크 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몰을 만들어 전국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가장 강한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창조도시를 만들고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그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D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R&D 인력의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지급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그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대학과 산업의 실효성 있는 상생적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 지역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공기업이에요. 올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뭐 균형 발전이나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는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 네. 김천 혁신도시에 50개가 넘는 공기업이 이전해 왔지만 네. 그 이후 청년층 인재 유출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책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네. 혁신도시를 10개가 아니라 네. 전국에 5개 이하로 조성하고 지역 거점 광역도시 위성도시로 만들어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하여 민간기업이 몰려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1차에 비해서 규모도 네. 적고 그 규모로 가지고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가 힘들 것이기 역부족일 때문에 것이다. 네. 기존의 광역도시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산학연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역 대학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대학과 함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라이즈 사업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올해 대구가 네. 시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먼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는 네. 글로컬 선도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글로컬 선도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 지식 생산과 Y형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및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이니시에이터, 선도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대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대학의 VIP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즉 글로컬 선도대학 비전을 제시하고 네. 대학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역량이 있어야 하고 패러다임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열정, 네. 패션이 있어야 한다.
있고 생각합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컬 선도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은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대학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대구 경북이 하나의 노동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방정부,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대구 경북 거버넌스 이니시어티브를 만들어 지역 경제사회 선진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 대구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효수 영남대학교 전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치권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실 분, 오늘부터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정재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사실 꿰뚫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꿰뚫어 볼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새해 맞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이 새해를 맞아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총선이 100일 정도 남은 만큼 당 지도부와 각 지역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까지 모두들 새해에 달라지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왔죠. 이건 어떤 메시지로 풀이하고 계신가요? 네,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집도끼 단속에 나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시도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는데 네. 지역민들의 좀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놔서 지역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환호를 받았다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중앙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취임 과제로 영남권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매번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한 위원장이 이를 의식한 듯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충고하듯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구 경북은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준 당의 기둥이다 이렇게 좀 지켜세워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외에도 그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1월에 대구를 방문하고 당시에 기차표를 취소해가면서 시민들과 만났던 것을 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한 위원장이 그때 지역민들의 상원이 정치권 진출의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초심을 찾을 때 그때를 기억하겠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앙 정치권에서도 비대위의 대구 방문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어제 일어난 사건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역 신년 행사들의 영향이 있나요? 네,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행사에서 지지자를 사칭한 6대 남성의 피습을 당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열릴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당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오후 6시에 언론사가 주최하는 신년교례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일정을 최소화한다면서 네. 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사건을 증오의 시대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과거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례를 연상시킨다면서 증오와 극단적인 진영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달빛철도 특별법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사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네. 결국 무산이 됐잖아요. 때문에 이달에는 법 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2단계뿐입니다. 지난달 21일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법사위 최고자구 심사를 남겨뒀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측의 반대가 좀 격렬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법사위 향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28일 모두 법사위가 열렸는데 논의가 되지 않은 만큼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긴 한데 네. 달빛특별법이 상정될지는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네, 법사위 측은 앞서 계류된 법안이 많아서 특별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기재부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여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경우에 비슷한 법안들이 지속해서 나올 것이다. 잘못된 법안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지금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있는 국회 상황도 있는 만큼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안 처리 전망이 좀 어둡다고 봐야 될까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때문에 좀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는데요. 네. 이 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성명을 한 만큼 네, 지역 경제성을 뛰어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요구가 다시 합심해서 새해 본회의에 꼭 처리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미끄럼이나 살얼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릅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찬 공기와 함께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니까 추위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1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